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블렌더가 4.0으로 업데이트되면서 API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4.0 같은 경우에는 LTS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4.3인가 4.4가 LTS 버전으로 나올 예정인데 아마도 API가 많이는 변경되지 않으면서 유지가 될 것 같기는 해요. API가 변경되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느냐? 코드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용하던 애드온들이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올려드렸던 애드온들 중에서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은 수정해서 올려놔 드릴 거고요. 해당 부분에 대한 소개 영상은 다시 한번 영상 녹화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기존에 올려드렸던 피지컬 카메라 관련 애드온 요거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서 요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애드온은 작동이 안 돼서 수정했다기보다는 4.0 버전 올라가면서 다른 애드온 수정하다 보니까 이 해당 애드온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피지컬 카메라 애드온 왜 사용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 이 과정을 보면은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명이 달려있고 여기 피사체가 있을 겁니다. 이 조명의 값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피사체도 그냥 고정이죠. 이것들은 다 고정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있고 라이트가 있고 피사체가 있을 경우에 이 조명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사진을 찍었을 때 그냥 하얗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카메라의 조리개 값과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빛을 담는 정보를 적게 가지고 오는 거죠. 반대로 너무 어둡다 그러면은 조리개를 더 열고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만들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더 많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라이트에 대한 값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CG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을 하느냐. 자,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가 있다라고 봤을 때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밝기를 조정하는 기능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의 노출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라이트에 대한 밝기를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EV 값을 기준으로 EV 값이 1이 낮아지게 되면은 조명의 밝기는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면 돼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EV 값이 2가 되면은 반에 반해서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2의 EV 값 제곱입니다. EV 이렇게 써야겠죠. EV 값 제곱만큼 얘가 더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실제 카메라가 계산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노출 스타 값이 딱 1이 내려갔다 그러면은 밝기는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절반 수준이라는 얘기는 RGB 값, 그냥 예를 들어서 100인 피사체가 있다 라고 했을 때 EV 값을 낮춰서 사진을 찍게 되면 RGB 값이 50, 50, 50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의 EV 값을 만들어 줬고요. 이 EV 값은 결국 조리개 값, 셔터 스피드, ISO 요 세 가지 값을 계산한 결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동 계산되게끔 만들었고요. 유주 EV를 체크 해제하는 경우에는 ISO 값을 사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유주 EV를 누르게 되면은 위에 있는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 값 상관없이 그냥 EV 값으로만 간편하게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에서 건든다라고 해도 여기서 밝기가 변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건드려 주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계산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트를 하나를 찍어 볼게요. 포인트 라이트, 스팟 라이트는 포인트와 동일하게 계산이 되고요. 에어리어 라이트도 포인트 라이트와 이제는 동일하게 계산이 되죠. 제가 지금 영상 올려드리는 블렌더는 3.6 버전이지만 4.0 버전 기준으로 봤을 때 에어리어 라이트와 포인트 라이트는 파워 값을 이제 동일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파워 값을 건들 때 블렌더에 있는 이 파워 값을 건들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건들지 않으면 어디에서 건드냐? 여기 밑에 보면 라이트 파워 커렉션 해가지고 하나의 메뉴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애드온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만 건들면 돼요. 그래서 아래는 루멘 값. 이 루멘 값은 카메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블렌더의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이 파워 값을 계산한 건지에 대한 거는 전혀 무시를 한 상태예요. 그냥 루멘 값은 카메라를 따라가기 때문에 카메라 기준으로 맞춰 놓은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루멘 값을 만약에 2000 루멘 이렇게 건드려 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여기 있는 파워 값은 카메라의 노출값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00 루멘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파워 값을 16.562W라는 값이 나오게 된 거고요. 여기에서 카메라의 EV 값을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자동으로 그만큼 파워 값이 계산이 되어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좀 사용할 수가 있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포인트 라이트 그리고 그냥 일반 에어리어 라이트 동일하게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 올려드리는 블렌더 애드온 같은 경우에는 4.0 기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3.6에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3.6에서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포인트 라이트와 에어리어 라이트의 광량이 다르다.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었고요. 자, 그러면은 기존 블렌더의 파워를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유즈 블렌더 파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값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200W를 정확하게 넣고 싶다 그러면은 카메라의 EV 값을 그냥 0으로 맞춰주게 되면은 200W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건드려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건드렸을 때 카메라의 EV를 건들게 되면은 자동으로 재계산되면서 값이 변경이 돼요. 아래에 있는 파워 값이 200W 고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유의사항은 블렌더의 파워 값을 건들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객체는 IES 데이터를 넣어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IES는 포인트 라이트, 오른쪽은 에어리어 라이트고요. 현재 3.6 버전이기 때문에 벡터에도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두 개가 지금 동일하게 나오는 상태죠. 얘네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그냥 계산이 되고요. IES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파워가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예 건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건들었든 카메라의 EV 값을 건들게 되면은 다시 되돌아가요. 그러면 밝기에 대해서 임의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완벽하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투시도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서 건드려 주느냐? 노드 안에서 건드려 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건드려 주게 되면은 이 값은 카메라의 EV 값이 변경되더라도 자동으로 재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고요. 0.5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결국은 여기에 있는 값은 멀티플라이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밝기 값의 몇 배를 할 것인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에어리어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동일하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두 번째 주의사항은 만약에 라이트가 있는데 라이트에 IES 텍스처 노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가 바로 그냥 비활성화가 됩니다. 만약에 유즈 노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유즈 노드를 사용하는 상황에 IES 텍스처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비활성화되고 얘네는 값이 IES 라이트 기준으로 자동으로 재계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IES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조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IES 텍스처 노드를 지워놔야 됩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IES 텍스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연결되어 있지 않게 되면은 영향을 미치지 않게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그 다음 라이트가 재계산되는 때가 언제인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의 값을 수정을 했을 때 지금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IES 텍스처가 들어가 있으니까 전혀 건들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왼쪽에 있는 라이트의 값을 건들었을 때 재계산이 돼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유즈 블렌더 파워로 해서 건드려 주게 돼도 재계산이 돼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값을 수정했을 때 재계산이 되고요. 또는 카메라의 EV 값을 건드렸을 때 이럴 때도 재계산이 됩니다. 지금 더 밝아졌죠? 유즈 EV를 해제한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값을 건드려 줘도 역시나 재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우에 더 재계산이 되게끔 만들어 놨는데 어떠한 순간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작업을 하다가 이거를 실수로 이렇게 건드려 놨다라고 하면은 그냥 컨트롤 S 저장 한번 하시면은 재계산이 한번 됩니다. 그래서 렌더링 돌리기 전에 컨트롤 S키 눌러서 저장 한번 하시면은 전체 라이트 파워는 재계산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게 저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익숙치가 않아서 이렇게 건드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건드렸을 때 그냥 저장 누르면은 자동으로 재계산돼서 원래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이 라이트를 하나만 좀 값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노드를 통해서 값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에어리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블렌더 4.0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드를 작성을 해서 넣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 만들어진 이후에다가 멀티플라이 그냥 하나 잡아주고요. 여기에서 1을 기본값으로 해서 더 낮아지고 싶으면 0.5 뭐 이렇게 더 낮게끔 내려가면 되고요. 더 밝아진다 그러면은 더 밝게. 결국 멀티플라이 값으로 배율을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해당 애드온을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구독자분께서 한번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좀 테스트를 해본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와 라이트에 물리적인 값을 넣어줬을 때 렌더링이 나오는 결과물이 신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00% 일치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현실 세계에서의 재질의 반사율을 100% 똑같이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해당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거고요. 지금 보면은 카메라의 노출 시간이 60분의 1초, 조리개 값은 f2.4, 감도는 250으로 되어 있죠.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요거는 보정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로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 값, 셔터 스피드, ISO, 감도를 다 맞춰놨습니다. 맞춰놓고 여기에 들어간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IS 데이터로 해서 다운라이트 소스를 넣어놨고요. 아마도 여기 현장에서 들어간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15W짜리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략 한 1200 루멘 정도 떨어지게 될 건데 일단은 기준을 저는 1500 루멘짜리 다운라이트 IES 소스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구에 대한 간격은 현장 사진을 확인을 해봤더니 대략 한 1.8m 정도 간격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텍스 한 장이 60cm인데 딱 3장 정도 간격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격에 맞춰서 일단 넣어놨고요. 지금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이 라이트가 끝에 벽에 조금 더 가깝게 붙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대충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밝기가 요거고요. 렌더링을 한번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이 나왔고요. 지금 뭐 색온도나 이런 화이트 밸런스는 전혀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잡은 상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렌더링 돌린 것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밸런스를 추가적으로 수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자동으로 후보정이 살짝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외부 광원이 약간 더 추가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그냥 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렌더링을 돌렸는데 그냥 적당한 밝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돌리게 되면은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동일한 상황에 카메라에 그냥 노출값 기본 상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지금 기본 상태로 만든 겁니다. 블렌더를 처음 만들었을 때 카메라 노출값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태. 이 상태에서 라이트를 만들게 되면 라이트의 파워는 기본 10W가 들어가죠. 너무 밝죠? 그러면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트를 적당히 임의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뷰포트 상에서 렌더링 미리 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출 수는 있으나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는 이 조명과 다른 조명과의 상관관계죠. 현재 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다운라이트만 들어가는 씬이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평판 조명 하나라도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두 개의 밝기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진은 이런 사진이고요. 지금 보면은 내부의 조명은 다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냥 대낮에 찍은 사진이고요. 자연광만 들어오는 상태죠. 이 상태를 만약에 내가 사진을 찍는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월드만 갖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카메라만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만 볼 수 있게끔. 지금 월드에 HDRI 이미지를 하나 넣어놨고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블렌더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헬기장 요겁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소스가 요건데 요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폴리헤븐에 가서 보시면은 따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보면은 1K부터 해서 16K까지 굉장히 고화질까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EXL 이미지냐 아니면 HDR 이미지냐 이미지 포맷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 옆에 햄버거 메뉴 요거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 내부에 들어가 있는 스틸컷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스틸컷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제가 받아놨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게 프리티 JPG 그리고 플레인 JPG, 오리지널 로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로우 파일은 말 그대로 그냥 로우 파일이고요. 플레인 JPG는 로우 파일을 그대로 JPG로 변환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이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인 거고요. 이 이미지가 후보정을 거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두 개가 많이 다르죠. 우리가 HDR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후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리 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본 이미지와도 약간 색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정보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조리개 값
IS 감도, 노출 시간, 요거죠. 요렇게 카메라를 세팅하고 찍었을 때 지금 보는 이미지랑 비슷하게 렌더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요 윗부분에서 HDR 소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뷰는 안 맞기는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블렌더에서 얘를 좀 돌려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정도 이미지 밝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타워 크레인은 아예 보이지도 않을 만큼 너무 밝은 수준이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맞춰 볼게요. 카메라를 일단 여기에 있는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감도 다 맞춰가지고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클릭한 상태에서 애드온을 설치해야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리개는 6.3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500분의 1초, 그리고 ISO는 125.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EV 값이 13.95로 잡히고요. 약 14로 그냥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스트렝스가 1일 때는 너무 밝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만큼이 잡혀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죠. 일단은 현재 노출값이 14를 기준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14, 14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출값을 잡을 때 그냥 공식입니다. 그래서 2의 EV제곱만큼 그냥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그냥 EV값 0 기준으로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의 0승해서 그냥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적정 밝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값이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얘가 15 했더니 어두워지긴 하는데 여전히 너무 밝은 상태인 것 같고요. 16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6에서 17 정도 사이 이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17을 했더니 지금 하늘이 구별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찍은 게 아니죠. 다운로드 받았던 이 사진을 보면은 보정된 이미지는 하늘이 구별이 되지만 보정되기 전에는 하늘이 구별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파란색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16.5에서 16 그 정도 사이겠죠. 16.5를 해도 여기 약간 푸르스름한 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16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밝기 수준이 완전히 동일해지진 않습니다. 얘도 후보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게 맞출 수는 없고요. 일단은 16이라는 값만 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쪽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지금 원본 이미지입니다. 보게 되면은 노출값은 동일하고요. 이쪽 부분이 어딘지 한번 찾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를 가져다 놓고 보면은 색상이 완전히 다르죠. 후보정 하면서 완전히 날아간 거고요. 하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건물 두 번째 창 정도 수준에서 여기가 약간 하얗고 나머지 부분은 하늘이 살짝 보이는 정도, 그 정도가 딱 된 것 같아요. 비슷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나온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노출값 보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있는 건물 색상을 조금 더 원본에 가깝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요거는 눌러보다 보니까 컬러 스페이스를 리니어 ACES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잘 맞더라고요. 원본 이미지가 만들어진 게 색 공간을 요 공간으로 맞춰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좀 잘 맞기는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저도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냥 리니어로 하겠습니다. 나오는 결과물에서 큰 차이는 없어요. 약간의 색감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카메라를 14로 잡았을 때 16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결국 다른 얘기로 하면은 얘가 14를 넣게 되면은 얘는 12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12라는 값은 현재 HDR 이미지를 보정한 보정 개수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밑에는 이제 카메라에 노출 값을 넣어주면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작업 중이던 이미지로 돌아와서 여기에다가 한번 정확하게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이고요. 이 이미지를 보면은 조리개, 감도,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나와 있죠. 120분의 1초, f2.4, 감도 160. 똑같이 카메라 값을 맞추도록 할게요. 자, 값을 맞춰줬습니다. 값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 미리 보기 하게 되면은 너무 어두워 보이죠.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수정이 안 됐죠. 여기에다가 카메라에 노출값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카메라 같은 경우는 EV가 8.75라는 값이 계산돼서 나오니까 8.75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원본 이미지와 비슷한 정도의 밝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 렌더링 한번 돌려서 볼게요. 자, 지금 렌더링이 다 나왔고요. 지금 보면은 왼쪽이 사진 찍어 놓은 거, 오른쪽이 지금 렌더링을 돌린 겁니다. 보면은 천장이나 바닥 쪽 뭐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밝기 수준이 비슷하게 나오죠. 물론 뭐 이런 데는 더 어둡기도 하고요. 이런 데도 더 어둡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두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운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카메라가 빛의 바운스를 계산을 해서 담는 게 아니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해서 빛의 정보만 담아 오다 보니까 빠르게 찍힐 수 있지만 렌더링 하는 과정에서는 바운스를 몇 번 일으키는지를 계산을 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의 밝기 차이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이 많이 튀어서 부딪혀야 되는 면 같은 경우에는 더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렌더링 세팅에서 라이트 패스에 있는 맥스 바운스 이 부분을 올려줘야 됩니다. 요것도 올려주고 여기에 있는 인다이렉트도 더 올려줘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밝기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지금 환경광 같은 경우에도 올바른 밝기를 잡은 거고, 그리고 여기에 복도에 들어가는 조명 같은 경우에도 적정 밝기를 만들어 놨죠. 지금 얘도 그냥 IES 데이터 그냥 넣어 놓은 겁니다. 추가적으로 값을 전혀 건들지 않았어요. 아까 복도 찍은 거랑 뷰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비슷하게 그냥 배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에서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볼게요.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에서 자연광이 있고 내부에는 전체적으로 조명이 꺼진 상태에서 복도에만 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지금 조명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조명이 나오느냐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경광이 있을 때 복도에 1200에서 1500 루멘짜리 다운라이트가 쭉 박혀 있다라고 봤을 때 그 라이트가 이 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이 정도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감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놓고 그 이후에 이렇게 보이는 게 좀 보기 안 좋다 그러면은 그냥 죽여버리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노출 시간 60분의 1초, 조리개값 f2.4 그리고 감도는 200입니다. 아까랑 값이 조금 다르죠? 지금 현재 값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값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 카메라 선택하고요. 카메라의 노출값 동일하게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그냥 렌더링을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이 다 돌아갔고요. 지금 렌더링 나온 이미지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안쪽 깊은 곳 같은 경우에는 더 어둡게 나옵니다. 더 어둡게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광이 들어오고 다운라이트가 복도에 설치되어 있을 때 안쪽으로 조명이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가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요거를 감으로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물론 관찰력이 높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평소에 이런 부분들을 잘 봐두었다가 작업할 때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을 접목을 해서 다가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조금 간단하게 접목이 가능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에드온을 만들고 나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브이레이나 코로나 렌더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카메라도 있고 라이팅에 대한 값도 내가 설정을 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블렌더는 카메라와 라이트에 대한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도 없고 뭐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을 때 나왔던 설명들도 제가 맞추는 기준에는 전혀 부합하지가 않아서 요거를 만들고 나서 앞으로 정말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씬에서 여기에 지금 라이트를 설치해 놨는데 요거는 그냥 포탈이에요. 포털 라이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안으로 쏘아주는 샘플을 조금 더 많게 만들어서 노이즈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밝기에 영향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워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인공광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인공광에 대한 표현이 중요하다. 인공광에 대한 표현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 A라는 라이트와 B라는 라이트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라이트의 밝기 차이를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A라는 라이트와 B라는 라이트 두 개가 다 인공광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라이트가 인공광이 아닌 자연광일 수 있다. 당연히 창이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자연광이 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인공광, 자연광 그 사이에서 나오는 밝기 차이도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1차적으로 렌더링을 돌렸을 때 올바른 시뮬레이션이 되는 것이고 2차적으로 이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추가적인 연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테리어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가장 매뉴얼화 시키기 좋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블렌더에서는 이 부분이 그냥 쉽게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이트에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어느 정도 개념을 잡으신다 그러면은 작업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내가 지금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위치, 지금 요 네모 있는 여기들이 다 지금 평판 조명 기존 위치인 겁니다. 여기에다가 라이트를 추가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Shift A 라이트에 에어리어 라이트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에어리어 라이트의 사이즈를 레팅글로 해서 그냥 300에 1200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라이트 하나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냥 위치 잡아 놓은 상태에서 얘는 4500 루멘 그냥 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적당히 잘 복사해서 쓰게 되면은 라이트에 대한 값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라이트가 설치된 것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너무 밝다 라고 하면은 카메라의 노출값만 다시 한번 건드려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면 내부의 조명이 당연히 많이 설치가 됐으니까 현재 있는 밝기보다 전체적인 밝기가 올라가는 것이고, 밝기가 올라간 만큼 카메라의 노출값을 건드려 줬으니까 당연히 환경광에 대한 영향도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운라이트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조금 더 줄어들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월드의 값은 카메라의 값에 맞춰서 항상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요. 백그라운드의 스트레스 값에 노드 그룹을 만들어서 이거를 자동으로 좀 계산이 되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혹시나 여기에다가 다른 거로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건들 때마다 얘네가 자동으로 지워지고 연결되고 하는 과정이 생기면서 사용하기가 오히려 불편해질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드라이버로 설정해도 되기는 하지만 드라이버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카메라를 바꿀 때 연결이 안 되니까 그거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또 말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만 더 드릴게요. 포토그래퍼 요 애드온 카메라 관련돼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 굉장히 많고 너무나도 좋은 애드온인데, 제가 요거를 왜 사용을 하지 않느냐, 포토그래퍼 애드온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역시나 똑같이 조리개 값 등등을 건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해당 값을 건들면 어디가 건드러지냐면은 여기가 건드러집니다. 요거는 렌더링 나온 이후의 후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렌더링을 이렇게 돌려놓고 후처리로 이렇게 낮춘다 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렌더링이 더럽게 오래 걸립니다. 이게 그냥 하얗게 이렇게 타게 나오면은 계산할 게 많아져서 렌더링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렌더링을 돌릴 때 올바른 밝기로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을 좀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냥 대충 좀 알아보다가 이거 못 쓰겠다라고 해서 그냥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해당 애드온 같은 경우에 피지컬 라이트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뭔가 계산을 더 해주는 것 같기는 해요. 포토그래퍼 3버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링크는 제가 따로 올려드리지는 않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애드온 사용하시다가 애드온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말씀 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이상한 건지 저도 좀 수정을 하고 해서 다시 올려드리고, 혹시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류가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차없이 버리십시오. 아무튼 뭐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